안녕하세요. 양매매윤입니다. 3분봉 실전 단타 눌림목 공략의 핵심 포인트 22평 터치 패턴 000을 먼저 확인하라 라고 하는 영상 준비했고요. 단타 매매는 크게 두 가지의 매매 기법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돌파 매매이며 앞에 영상에서 설명드린 상한선 패턴 그리고 52평 S 패턴을 기억하실 거예요. 두 번째가 눌림목 매매입니다. 네, 오늘 설명드리는 22평 터치 패턴을 기본으로 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눌림목을 통한 돌파 매매 형식을 나타낸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눌림목의 구간이 일봉처럼 깊게 나타나서 그 눌림목을 회복하는 것만으로 일정한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매매로 완성되지만, 단타 매매에서 눌림목 구간 그것만으로 수익을 만족하게 내는 것은 매수 타점을 낮게 잡아야 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타 매매에서의 수익은 000, 즉 거래량을 동반한 돌파 매매 형식이 가장 효과적인 수익 실현의 기법이며, 이 과정에서 눌림목도 필요하고 박스권 횡보도 필요하며 급등 후 음봉의 꼬리도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하면 매매 시 차트의 모양이나 급변동에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차트에서 순간순간 판단과 경험치를 바탕으로 매수를 결정하고 수익과 손실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이 단타 매매의 숙명입니다. 차트의 모양과 거래량의 변화가 5가지 패턴과 일치한 모습을 보여 매수 버튼을 눌렀지만 그 이후 곧 차트가 돌변하는 모습을 흔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단타 매매의 실체적 모습입니다. 이런 경우 당황하지 않고 약수익이든 약손절이든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 판단이 맞았어도 그 다음 진행이 내 판단과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그 달라진 환경에 따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네, 차트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22평 터치 패턴은 3분봉 차트의 건강한 눌림목과 이후 거래량의 증가와 함께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해내는 조정 후 급등이라는 가장 전형적인 상승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거래량입니다. 차트의 조정의 모습에 거래량을 확인하지 않고 진입한다면 이는 예측 매매가 되며, 눌림목 매매에서 예측 매매는 눌림목 매매의 기본인 거래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이므로 조금 더 경험과 공부를 통해 극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22평 터치 패턴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은 오늘은 간단히 드리고요. 네, 실전 차트에서 조금 더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22평 터치 패턴의 잘된 사례와 그리고 잘못된 사례를 동시에 함께 보면서, 사실 22평 터치 패턴은 장중에 가장 아주 흔하게 많이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상한선 패턴이나 52평 S 패턴이 급등주들의 어떤 가속도라고 하죠. 네, 급등이 연이어서 나타나는, 즉 크게 어떤 힘이 있는 그런 종목들의 진행이라면 22평 터치 패턴은 1차 상승 후에 일정한 조정이 필요하고, 그 조정이 22평을 기준으로 데드 크로스를 내지 않고 터치하는 상황에서 거래량과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거래량입니다. 그 거래량이 각 종목의 흐름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하는지 차트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플바이오라는 차트 먼저 볼게요. 자, 우선 긍정적인 부분들 진행되는 차트 먼저 보고, 그리고 부정적인 진행되는 차트 이렇게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설명은 그동안 영상들을 통해서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빨리 생략하고요.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20평 터치 패턴이 일어나는 부분이죠. 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이 직전에 이런 거래량들이 이 종목이 1분 10억 검색기에 뜬다는 부분, 이 부분 이미 이해가 될 테고요. 우리가 거론하는 종목들은 당연히 1분 10억 검색기에 거기에
검색이 된 종목들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량, 거래대금 상위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여기입니다.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지금 요 조정받는 모습에서 여기 거래량 들어오는 모습 보이죠? 요 거래량이, 자, 요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이 여기서 조정에 들어오는 여기에 있는 거래량을 뛰어넘으면서 당연히 이 직전 고점의 몸통 부분을 뛰어넘는 이런 모습의 거래량이 1차적으로 나와야 이 조정이 건강한 조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거래량을 통해서 그 다음 거래량들이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 체크를 확인하고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밑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다면 어떤 부분으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냐면, 자, 여기 보이시죠?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직전에 이런 저점들 있죠. 요 직전에 저점들이 손절 라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이런 거래량을 체킹하고 들어가면서 손절 라인이 잡힌 데서 그 매매가 이루어지면, 그 매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의 모습이 52평이 22평을 터치하고 거래량 동반과 함께 우측으로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이 패턴의 이름이 22평 터치 패턴입니다. 자, 22평 터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52평이 22평에 접근해서 붙으면은 우상향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단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52평이 1차 급등 후에 조정받으면서 22평으로 가까워지는 과정에 22평이 가까워지면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그 줄어든 거래량에 반해서 세력의 거래량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찾아 들어올 때, 요때의 모습이 터치 부분에서 이루어진다 해서 22평 터치 패턴입니다. 즉 패턴이 먼저가 아니라 거래량이 들어오는 것을 체크하는 것이 먼저고, 그 거래량이 들어오는 시점이 터치 부분이라서 터치 패턴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패턴이 먼저가 아닙니다. 거래량이 먼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52평이 여기서 안 들어오고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S 패턴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즉 패턴이 먼저가 아니라 거래량이 먼저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52평이 이렇게 나가서 그럼 여기 데드 크로스 내고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와서 여기서 상승이 일어났다. 그럼 무슨 패턴이 되죠? 네, 이게 바로 데드 크로스 패턴이 됩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패턴이고요. 즉 제가 5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에 대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선후가 뒤바뀌어서 패턴이 먼저이고 거기에 거래량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요런 부분,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릴 부분, 요런 부분 때문에 제가 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라운테크라고 하는 종목으로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고 갈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요렇게 지금 요렇게 들어와서 52평이 조정받으면서 여기서, 자, 여기 한 번은 거래량도 한번 들어왔어요. 하나, 둘, 셋, 넷, 5번째 봉에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죠.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들어오고,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요렇게 지금 거래량이 거의 52평 평균 거래량만큼 들어왔죠.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꼭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와, 양매매윤 쌤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52평 평균 거래량만큼 거래량도 들어왔고, 그리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52평 위에 정배열로 봉 차트도 섰는데, 윤쌤 왜 이 종목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죠? 네, 그건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이거는 처음부터 다시 공부 한번 다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생겨서 여기서 여기 부분을, 예를 들면 여기 이 몸통을 돌파하는 부분을 매수 타점으로 잡고, 이 거래량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부분을 매수 타점으로 잡고 매수를 들어갔어도 이후에 차트의 흐름이 내가 생각했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면, 제가 앞에 그 이론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죠.
빠르게 무엇을 해야 되죠? 약수익이든 약손절이든 손절가를 정해놓은,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이런 부분이 손절가가 되겠고, 그보다 빠르게 잡는다면 거래량 들어온 기준봉의 시가 부분, 여기든 손절가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손절 못하면 지금 어디까지 흘러내리죠? 이만큼 흘러내리죠. 즉 단타 매매는 순간적인 손절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만큼 긴 하락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차로 여기서는 거래량 확인하고 들어갔지만 손절이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 자 여기서는 요거를 지났어요. 요걸 지나고 요렇게 지금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요렇게 52평이 22평에 접근해서 여기 접근한 부분 요 상태로만 보면 여기서 우상향으로 올라가면 이제 터치 패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2평이 22평을 터치했다는 그 터치로는 패턴의 완성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터치하는 과정에 여기서 뭐가 들어와야 되죠?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 거래량이 들어오고 다시 52평 위에 올라서면 그때도 역시 기준봉의 시가를 손절가로 잡고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단타 매매는 뭐라 그랬죠? 내가 선정한 기준 가격대에서 거기서부터 매수로부터 손절과 익절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타는 것이다 라고 제가 이 앞에 이론 설명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피플바이오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손절 라인 잡고 요 거래량 들어온 부분에서 거래량 들어가서 요렇게 수익 실현하면 이게 그 52평 터치 패턴의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한국정보통신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여기 장 초반에 이렇게 급등하면서 요런 모습 보였고, 요런 급등락의 과정에서 여기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이 종목을 내가 지금 관심 종목으로 갖고 진행하고 있다면 이렇게 거래량 줄어들면서 52평이 22평을 향해서 접근하고 있죠. 이 접근하는 과정에 단순히 접근했다는 것만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래량이 있죠. 이 거래량이 체킹이 된다면 전고점의 몸통 부분을 관통하는 이런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매수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준봉의 시가는 또는 직전 기준봉의 이 부분은 반드시 손절가로 선정이 되고 매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52평이 22평을 터치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 이것이 22평 터치 패턴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그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들을 함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SPG라고 하는 종목을 보면 그러면 이렇게 되죠. 52평이 이렇게 지금 장 초반에 급등해서 거래량 거래대금 들어왔고 이후 살짝 조정받으면서 52평이 22평 터치로 접근을 했고요. 접근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정말 눈에 띄지 않게 살짝 들어왔고, 차트는 거의 기준봉을 만드는 것처럼 이 골든크로스를 내는 것처럼 1차 봉이 하나 나왔어요. 봉이 하나 나왔고, 여기 시점에서 물론 여기서 궁극적으로 보면 이 거래량을 관통해 나오는 만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지만, 만약에 이 부분을 보고 섣부르게 매수를 했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 부분에서 손절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 SPG의 이 차트를 보여드린 거예요. 자, 손절과 익절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한다는 것은 그 22평 터치 패턴이 지금 앞에 보여드리는 피플바이오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와서 성공하는 과정에서는 익절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지금 SPG처럼 SPG 요 차트처럼 여기서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여기 이 전체 차트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여기가 매수 타점이 아니었다라고 보이지만, 제가 우리 방 식구분들의 실시간 차트 진행되는 차트에서 매수 타점을 보면 이 부분이 실시간 차트에서는 전형적인 매수 타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과정에서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잡고 들어가는 것이
내가 손절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생길까봐 그 설명을 드립니다. 이 매수 타점은 실시간으로 보면 전혀 잘못된 게 아니고 매수 타점 맞습니다. 단 매수에 들어갔지만 그 이후에 그 종목의 차트의 흐름이 내가 매수한 시점과 환경이 바뀌었다면 그 바뀐 환경에 따라서 빠르게 손절, 익절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차트를 선정을 한 거예요. 네, 이 부분 이제는 이런 과정까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제가 5가지 기본 패턴 플러스 거래량에만 집중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경우에 어떤 진행이 되더라도 손절과 익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매매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금 이제 한 단계 진일보한 설명을 드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기법이 발전합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여기도 보면 이렇게 요거는 약간 긍정적인 차트. 이렇게 순간적으로 자, 봉 차트는 22평을 데드크로스를 냈지만 5분 차트는 데드크로스를 안 낸 거거든요. 이렇게 3분 봉 차트는 급락을 했는데 지금 밑골이 보이죠. 이 급락한 순간에 5.2평 차트는 데드크로스를 안 내고 이 안 낸 데드크로스를 위로 정배열로 다시 올라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와 주잖아요. 이럴 경우에 당연히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 있다. 이런 아주 그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즉 봉 차트와 5.2평의 흐름을 동시에 같이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른 차트 하나 더 볼까요? 자, 랩지노미스라고 하는 차트고요. 랩지노미스 차트 마찬가지죠. 이렇게 흐름 진행되면서 5.2평이 22평 접근하면서 우상향으로 올라갈 때 이렇게 데드크로스 내지 않고 우상향으로 차분히 올라가면서 네, 여기 이렇게 거래량 들어왔죠. 여기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해내는 이런 모습 나왔죠. 자, 여기서 이런 부분이 결정이 나야 된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여기서 요 거래량 줄어들고 여기 살짝 거래량 들어오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부분이 손절 라인이 돼야 됩니다. 여기 이 부분을 보고 여기서 돌파해서 매수를 들어가든 또는 돌파 직전에 살짝 거래량을 보고 호가창을 보고 매수를 들어가든 중요한 거는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들어가서 이렇게 우상향하면 수익을 내고 우하향하면 손절을 낸다는 이 결정이 이제는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패턴이 먼저가 아니라 거래량이 먼저라는 것 중요한 포인트 하나. 두 번째, 내가 매수 시점으로 선정한 그 부분에서 위아래 박스권이 반드시 그 실시간으로 선정이 돼서 아래로 가면 손절이 어디, 위로 가면 익절이 어디, 이 부분이 사전에 충분히 선정되고 나서 실전적인 매매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오늘 꼭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본적인 5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에서 한 발자국 진일보한, 즉 그 5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그 내용들을 충분히 몸에 익히고 이제 거기서 한 발자국 진일보해서 그 패턴과 거래량이 언제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언제나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 내가 어떻게 순간적으로 그 상황에 적응해야 되는지 적응력을 키워가면 수익은 조금 더 크게 손절은 조금 더 작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오늘 제가 그 설명드린 그 이론 강의 이해하시죠? 네. 여러분들이 그 진행하는 5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은 급등주 그리고 단타 매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전형적인 그 패턴이 나오지 않고는 상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전형적인 기법이고 이 5가지 패턴만 정확하게 익힌다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매매를 하더라도 그 5가지 패턴과 거래량을 통해서 단타 매매를 충분히
승산 있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진일보에서 내가 선택한 그 상황이 그 진행 과정에서 내가 선택한 과정에 반하여 다른 상황으로 진행될 때 빠르게 약손절과 약수익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적응력이 생겨야, 그래야 어떤 상황이 생기지 않냐면,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오전에 많은 매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약수익으로 매매를 차근차근 해서 수익을 쌓아놓고 오후에 뜻밖의 종목이 한번 만나서 뜻밖의 슬라이딩, 이런 종목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종목들이나 뭐 엔젠바이, 볼게요. 이런 상황 보이시죠? 여기서 여기를 요렇게 지금 살짝 들어오는 이 부분을 5위평 그 터치 패턴이라고 판단하고 지금 거래량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섣부르게 요런 윗꼬리 부분이, 이게 지금 윗꼬리지만 실시간으로 보면 몸통으로 보이겠죠. 네, 이게 그 몸통으로 보이는 실시간에 이런 데서 매수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지금 흘러내릴 때, 여기서 이 판단이, 자, 이 실시간으로 이 판단은 맞아요. 그리고 이 여기를 몸통으로 보고 여기 지금 거래량이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잘못 들어간 매수를 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여기를 기준으로 빠르게 손절매할 수 있는 실시간 적응력을 키워가야 된다는 것.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오늘 제가 지금 설명을 길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5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기본적인 매매 기법에서 조금 더 한 발자국 현실적인 상황에 어떻게 빠르게 적응할 것인가, 이 부분, 즉 내가 예측한 상황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갈 때 나는 누구보다 빠르게 약손절 약수익으로 현재의 매매를 종결짓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5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이 조금 더 진일보할 수 있으며, 이 22평 터치 패턴의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이해를 하고 매매를 진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 보이시죠? 이런데 여기서 이런 분봉에 이게 고점으로 들어가 보면 실시간으로 보면 살짝 양봉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매매 들어가고, 자, 터치 패턴 터치 나왔지, 양봉 나왔지, 실시간으로 순간적으로 여기 매수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그 매수 들어가는 상황 이후에 내가 예측했던 상황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이루어질 때 빠르게 손절매를 결정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적응력을 키워갈 때가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5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에서 조금 더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는 진일보한 모습으로 매매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때가 됐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오늘 22평 터치 패턴, 22평 터치 패턴도 궁극적으로는 눌림목을 노리는 매매지만, 단타 매매는 제가 이론 설명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눌림목을 통한 돌파 매매가 이루어져야 제대로 수익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설명 드리고요. 제가 이론 설명에서 설명드린 부분과 실전 설명에서 잘못된 사례로 보여드린 차트들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5가지 패턴의 패턴이 먼저가 아니라 언제나 거래량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 머리에 꼭 기억해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매매윤이었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